안녕하세요. 정원일점 홍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모레지를 한번 볼게요. 아모레지. 오늘은 좀 한 3%, 4%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와서 조금 지난달, 이번 달 계속 빠지는 중인데요. 종목을 추천하거나 좋으니까 사고 나쁘니까 팔자 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체킹 포인트를 놓친 부분이 있나 뭐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레지 한번 볼게요. 먼저 그동안 주가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크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연봉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연봉을 보게 되면 아모레지는 이렇게 1992년서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 값이 나오죠. 약 한 30년간의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위치를 보게 되면은 2005년, 6년의 고점이었던 여기 5만 원 언저리 이렇게 그죠? 5만 2천 원서부터 4만 6천 원 사이에 지지 저항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2000년대 들어와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받아서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다시 다 내줬다가 다시 2008년 9년 때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서 약 10년간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했다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2015년서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주가는 하락을 하다가 2일대에서 멈췄어요. 일단 소위 말해서 이런 자리를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하죠. 가격이 형성되어 놓은 자리를 가지고 주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런 가격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멀리 보는 이유가 그런 거죠. 21만 원까지 갔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점이 낮추면서 몇 년간 계속 낮췄는데 작년에도 반등을 하다가 끝내는 10만 원대를 안착을 못하고 주가는 계속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낮아지는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작년에 일단은 이 지지와 저항에서 멈춘 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 즉 한 4만 6천 원에서부터 5만 2천 원을 하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3년 정도 계속 이렇게 저점을 지켜가는 모습이죠. 올해도 시가가 그쯤 되니까요.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죠. 연봉을 봤을 때는 내년에도 이렇게 옆으로 늘어질 수도 있는 공간이 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주가의 그 전망은 여기 얼마죠? 10만 원, 7만 5천 원을 안착을 시켜서 우상으로 나가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 갈릴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위치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이렇게 수렴의 형태도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매우 중요한 자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벨 자체가 4만 6천 원에서 5만 2천 원 안착시켜 놓은 이 레벨을 다시 내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이끌 것이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연봉을 통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파동을 월봉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넘어오면 뭐 내용은 다 같은 건데요. 이걸 보는 이유는 좀 더 1년은 12개의 월봉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연봉 12배만큼 봉이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던 그림 속에서 어떤 규칙성이 더 보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면 조금 전에 연봉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4만 원, 2천 원대 그리고 여기 5만 2천 원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알 수 있죠. 작년 두 번에 걸쳐서 지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2019년에서 살짝 걸쳐서 지지를 한 번 했고요. 2012년에 저항을 받았던 것을 2014년 때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가는 한번 확 끌어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리는 2006년에 저항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42,000원과 51,000원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는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여기 거래가 많이 했던 가격대 보이죠. 그러면 한 25,000원까지도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만큼 이 가격대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2005년서부터 내려오던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주가의 전망은 얘네들이 지금 75,000원, 여기 75,000원 대추세의 자리니까 넘어가 준다면 여기 얼마냐면 한 78,000원 이상을 여기를 넘어가지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안착이 돼야 다시 한번 주가는 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일대의 지지와 저항이 있던 자리니까 붕괴되기 시작한 자리가 그 자리였었던 거죠. 이거는. 그러면 12만 5천원까지도 이렇게 열려있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올해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5월까지는 잘 갔죠. 그리고 6월, 7월 지난달, 이번 달은 계속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점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대추세에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안에서 이 지지대에서 현재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다시 살려줘서 이 영역대로 넘어가주면 한 단계 이렇게 영역이 바뀌면서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영역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41,000원 밑에서 놀게 되면 이렇게 25,000원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영역이 또 하나 이렇게 형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금은 지지도 있고 저항도 있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점이 보이고 일단은 가격인 41,000원과 51,000원, 42,000원과 51,000원은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8,000원이라고 각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신규 진입을 노린다라면 42,000원과 51,000원대는 매우 중요한 가격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다시 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주봉으로. 주봉은 연봉과 월봉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봉 4개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월봉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 표정이 되는, 파동을 표현할 수 있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연속적으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쵸? 연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당겨서 다시 한번 도식화 시키면 아까 여기 43,000원 그리고 여기 42,000원대 그리고 여기 51,000원, 51,000원 이 가격대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했었죠.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언제부터냐면 2018년서부터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서 이 변화, 즉, 그 2018년서부터 그리고 2019년, 2020년까지 그리고 2021년 넘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변화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도 여기는 지키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 준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이 위치이긴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번 볼 건데요. 그 중요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주가의 흐름과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매칭을 시켜보자는 거죠. 실적은 어땠는지 매칭을 시켜봄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과 그 다음에 실적 관계를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이만큼 떨어질 만큼 나빴느냐 아니면 이거는 소위 말해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재차갈 수 있겠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대로 계속 추락을 할 것인지 한번 차트 관점이 아닌 실적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지 이렇게 보게 되면 거래소 대형주에 있죠. 그 다음에 화학이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죠. 화학이 분류되어 있게 있지만 아모레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 화장품 관련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화학보다는 화장품 관련 쪽이다. 이렇게 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지금 4조 9천억, 그러니까 한 5조 정도 됐었는데 상당히 많이 시가총액이 지금 줄었죠. 계속 주가가 내림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치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용품 이쪽이죠. 자, 재무 정보를 통해서 볼까요? 분기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그러니까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이어지는 분기 실적을 쭉 나열해서 보면요. 작년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 올해 1, 4분기. 요거 2는 최근 3개월간 증권사 발표한 전망치 평균치니까요. 1조 2천억, 1조 2천억, 1조 3천억.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은 조금씩 양호하게 올라가는 쪽에 가까워요. 그죠? 그런데 괜찮아짐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이 정도로 빠진다는 것은 좀 주가가 요거보다는 2, 4분기 상황은 벌써 안 좋다라는 얘기인지
그래도 제가 볼 땐 요 정도 실적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눌림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죠? 자, 그럼 요것만 갖고 알 수 없는 거니까 연간 실적을 봐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2017, 18, 19, 20년으로 이어지는 6조, 6조, 6조 2천억, 그리고 4조 9천억. 작년에는 상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실적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그러다 단기순이익도 많이 줄었어. 이렇게 보시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추이가 전체적으로 주저앉은 모습이죠. 이렇게 되니까 주가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기 실적은 조금 좋아지는 편이고 연간 실적은 그래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1조 3천억 기준으로 한 4분기니까 4, 3, 12 쯤은 한 50 4, 30이니까 한 5조 정도에 가깝지 않겠나. 그러면 매출액이 지금 추이를 간다 그러면 2019년에 매출액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똔똔이 정도?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상.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는지 한번 볼까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3배로 꽝충 뛰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우리가 1분기를 본 거잖아요. 1분기 실적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그래도 더 좋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가가 지금 빠지는 모습은 아무래도 눌림이 가깝게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실적이 지금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뒷배경이 뭐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 주식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인지 메인 주체 입장에서 주가를 이끌려고 하는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기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 온라인 매출 고성장 깜짝 실적 나오고 공매도 3배 늘고 주가 강세 뭐 2분기 날았다 뭐 쭉 나옵니다. 그죠? 전환등, 영업이익, 공매도 어쩌고 계속 이해가 나오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탄력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쭉 보면 제동 걸린 턴화로 나무 앞에 22%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계속 내리니까요. 그죠? 2분기 같이 웃는 아모레 LG생활 하반기 전망은 글쎄 이 부분이 이제 퀘스천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기는 괜찮았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어떨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요런 부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쭉 보면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연간 실적은 그다지, 그죠? 그 전에 그 2019년에 있던 그 실적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6조 정도 되는 그 실적을 못 넘어가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워낙 이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맥자리 형성됐던 자리를 보게 되면 가격을 보게 되면 5만 원대가 보이죠. 여기 이렇게 이 자리는 주가를 그 작년에 주가를 변화를 주기 시작한 지점이기도 하죠.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작년 후반 때부터 그리고 지지하고 올해 끌어올렸는데 지금 주가가 내려오죠. 저는 이 기준으로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밀려주거나 여기를 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흐름을 바꿔준다면 이 흐름을 소위 말해서 여기서 변곡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돌아선다면 저는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뚜렷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치고 나갔던 이 부분도 뚜렷하게 잡히고 있고요. 주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적만 갖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재적 가치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 대응의 기준이라는 부분 어차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쪽에 기울여서 매팅을 하는 건데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제가 여기 월봉을 가보면 이 자리가 5만 원대가 이렇게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뚜렷한 지지하장으로 형성된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아까 연봉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한 라벨이 바뀔 수가 있겠죠. 따라서 5만 원대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를 형태가 나온다면 저는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42,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파동을 치면서 점점 논다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겠죠. 비중을 줄이거나 자르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등을 한다면은 여기 아까 보셨겠지만 78,000원 이 자리를 다시 사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돼도 손절은 요 정도 내줄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괜찮다면 일단 수익의 곡선이 기대 수익의 곡선이 기대 손실의 곡선보다는 더 넓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저라면. 다만 지금 가격대는 오히려 조금 더 비싸져 있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려오기만 한 주가를 변화를 줘서 우상향으로 돌아가서 지지한 형태가 나오면 그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2,000원, 그 다음에 78,000원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